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이상로 멘토입니다. 즐거운 화요일인데요, 증시의 모습은 그다지 즐겁지 못합니다. 코스피가 두번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 종목이 빠져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내 종목이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자, 종목이 빠지고 오르고가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식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좀 더 다른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거 어떨까요? 주식은 저한테 맡기시고. 자, 농담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만큼 조금 더 기분 좋고 활기찬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종목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빨리 전화 주세요.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종목군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피 지수가 1913.40포인트로 16.66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86%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수급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외국인의 매도세, 환율이 분명히 안정됐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일시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기관도 248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실적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난 다음 외국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금일 1.4%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하이닉스가 1.2%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분위기겠죠. 자, 그럼 한국전력이 0.7% 소폭 하락하고, 자, 포스코가 또다시 2.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23만 5천 원으로 1.4%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SK텔레콤 오늘 26만 2,500원으로 플러스 1.3%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이 철강업종 왜 이렇게 빠질까요? 철강업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1.6%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요. 동국제강 2% 정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빠지는 이유 아직까지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제가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철강업종 바로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철강주들 그리고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거기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만큼 수익성은 개선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익이거든요. 매출액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것을 시장은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 자체는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중국이 그만큼 소비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마진이 아무리 높더라도 많이 팔고 난 다음에 마진이 높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철강주들이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인테리어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보디자인, 히림, 그리고 오늘 한샘,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업황 자체가 화랑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한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샘 잠시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인테리어 업종 안에 LG 하우스일 수도 있겠고요. 자, 한샘 지금 나오고 있죠. 한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오늘도 3.6%가 오르면서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인 즉슨 건설업황, 바로
아파트 건설 경기 자체는 상당히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에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본다면 이런 건설 업황이 호황이 이어질수록 이런 인테리어 업종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쉽게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G화학부터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오늘 이 9.07% 정도 빠졌는데, 자, 신저가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LG화학 문제는 뭘까요? 바로 실적이겠죠. 자, 실적에 대한 문제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8%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자, LG화학은 배터리 시장 자체, 캐시카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석유화학 제품분들의 판매가 지금 상당히 둔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결국엔 빠진다. DTD 이론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영업무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이 또다시 신고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무역, 자, 왜 올라갑니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그치면요 따뜻해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추워진다는 거죠. 거기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존재를 하면서 이런 신고가가 가속되고 있다. 자, 섬유유보 업종 꾸준히 지켜보시라 말씀드렸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요, 557.18포인트. 자, 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세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시간에는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매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주고 있습니다. 57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바로 기관이 11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소폭 상승을 했다. 그 말인 즉슨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어떻게? 테마에서 실적 위주로. 자, 이 포인트입니다. 테마에서 실적 위주로 바꾸고 있다라는 포인트 꼭 집중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0.2% 정도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2%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동서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2만원대 깨진 게 어제였는데 다시 한 번 2만원대 복구를 하면서 3%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자, 컴투스가 다시 한 번 더 행복원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2.7%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오늘 3% 지금 강세 보이고, 메디톡스 오달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자, 다시 한번 신고가 나타나면서 2.7% 지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인터플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가 주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주가가, 자, 인터플렉스가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75,330원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빠졌어요. 지금 11,800원까지 빠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4% 올랐는데요. 오늘 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애플의 순이익이 개선되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를 기록했다? 28%가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이 28%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 인터플렉스는 애플의 FPCB판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했던 부분 자체가 주가를 빠지는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애플만이 이 인터플렉스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제한적인 상승밖에는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토즈소프트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액토즈소프트가 5%대 강세를 유지하지 현재 2.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늦바람이 남아있다는 거죠. 바로 게임주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런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트렌드적인 변화가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넥슨 GT가 어제 상한가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모바일과 연관이 있고 거기에 게임이 붙어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럼 아직까지 안 올라갔던 모바일 게임주를 좀 더 주목의 신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도 마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54원 8전인데요. 자, 지금 1055원 35전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4원 정도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모습에서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원화 강세입니까? 원화 약세입니까?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주보다는 아직까지는 내수주가 실적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좋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큰 틀을 꼭 기억하시고 나무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상로 연수님, 오늘 네. 장난 아닙니다. LG화학이 참 심각해요. 지금 LG화학이 9%가 빠졌다. 이런 고민 정말 좀 조의가 필요한데, 사실 이전에도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7월 달에 말도 안 되게 하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LG화학도 아무리 안 좋다지만 급락 9% 나오고, 또 어제 또 삼성 SDI는 반대로 또 9%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진짜 답도 안 나오는 포인트,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불안감이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고 외인 투자자건 간에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후드려 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확 몰려들거나 이런 계속 흐름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예를 들면 3분기 예를 들자면요, 보통 10월이나 11월 정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때 이제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이제 테마성 움직임들이 있는데, 현 시장에서는 일반 종목도 테마처럼 움직여버리고요. 참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수가 보통 PBR 100까지 내려간 다음에 코스피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한 1800 후반이나 중반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길어봤자 3개월 반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갇혔던 몇 년 동안은요. 그러면 현 구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깨지더라도요, 다시 내년 초가 되면 늦어도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요, 시청자분들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요. 결국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쵸? 앞서서 김선희 멘토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기준만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빠지는 시장, 자,
두렵습니까? 저는 빠질 때마다 주식을 샀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종목이 그만큼 싸지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세로, 그리고 결국엔 내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꼭 수익이 크게 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요. 저희 보유하고 있는 포트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인데요. 새 종목입니다. 괜찮죠?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 뭐 뺄 건 빼고 딱 핵심만 놔뒀습니다. 보유하도록 하고요. 이상동 멘토님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상동 멘토님 종목인데요. 예, 저는 DGB 금융지주 오늘 소폭 올랐죠. 그래서 1.2% 수익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제 종목들인데요. 뭐 사실 뭐 현 시장 흐름에서 최근의 시장 흐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물산 오늘 0.2% 현재 빠지고 있고요. 하이스코 0.8% 빠지고 있는데 요 근래도 많이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하이스코 차트를 보세요. 네. 지수가 빠지건 말건 간에 얘는 갈 길 갑니다. 그렇죠? 오늘 조정폭 뭐 괜찮아요. 어제 얼마에 마감했습니까? 3.8% 급등 마감했어요. 좋은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삼성물산도 뭐라고요? 71,000원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가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면 되시고, 그 다음 이제 고려아연 문제죠. 자, 시장 불안하면은 요 관련주도 어떻게 됩니까? 움직입니다. 현 차트 흐름 뭡니까? 이 차트 흐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거 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금값이 바닥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상승 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새 종목도 보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동 멘토님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GB 금융지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적인 부분 자체는 미리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돈을 잃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고 그래 정리를 좀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단타로 리딩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안전한 시장 자체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주를 골랐던 거고, 지금 DGB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시장의 분위기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출금리가 또다시 한번 더 낮아지는 모습, 그러면 이런 금융자산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그리고 은행으로 다시 한번 더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저가 자리가 이 부근이죠. 지금 이 부근 자체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손바뀜이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 자체를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종목이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꾸준한 그 자리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분명히 더욱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지금 예금이요 2.3%입니다. 우리 예금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욱더 큰 수익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요. 꼭 기억하시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이런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장 선상주,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읒과 이응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힌트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려볼게요. 사실 이 종목 현 시장에서 보자면 이거 왜 추천했을까라는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너무 많죠, 사실. 네, 네, 너무 많아요. 완성차가 지금 또 완전 꽝이잖아요. 완성차 실적이 안 좋을 거라 막 그러는데 제가 이걸 갖고 나왔어요. 역발상이십니까?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는 것 같고 수급도 좀 바뀌는 흐름이고, 근데 이 친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힌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거 말씀드리면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워낙에 좀 다양한 제품들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힌트는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시읒과 이응이라는 거 맨 앞에 앞자만 하나 드릴게요. 안 되겠다. 중간에 드릴게요. 이응이 바로 이입니다. 이. 한글로 이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대신에
공개 방송에 11시부터 진행되는 부분에 들어오시면 김선윤 멘토가 답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할 건데요. 상담 전화번호 안내 잠깐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빨리 주시는 분 순서대로 빨리빨리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점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LG화학 매수할까요? 나올만 했죠. 자, 2696님. 저희들 다 의견은 X입니다. 사실 그래요. LG화학 현재 막 주가 급락하니까 살만한 것도 같고 또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도 증권사 쪽에서도 낙폭 가능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급락이 나오면 일단은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이 아니라 조금 내일부터나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그때 어떨까? 자, 오늘장 수급 좀 볼게요. 외인들이 36,000주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몇 주? 42,000주가량 매도를 합니다. 맨 오른쪽으로 가보자면 뭐 투신도 팔고 다 파는데 자, 기타업인 쪽도 매도가 잡히죠. 그냥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받습니까? 개인만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개인이 받는 거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받아주는 그 포인트. 이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기에는 리스크를 조금 떠 안으시는 겁니다.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네, 4분기부터 회복상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매수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포인트 맞춰서 매수를 해보자. 만약에 오늘 빠지고 오늘이 하루 실적에 대한 걸로 하루 만에 다 빠졌다. 내일도 약간 조정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체크해보고 나서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시장까지는 LG화학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매도할까요? 1103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의견은 X입니다.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이미 실적에 대한 악재가 기반영이 됐던 기업이라고 저는 조금 판단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TX 업체죠. 그러면 우리가 운송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 요금이라는 KTX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 플러스적인 요인 자체는 조금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해무라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빠른 열차를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무도 뭐 상용을 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이미 실적적인 악재는 분명히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주가를 빠지면서 대신 지금부터는 앞으로에 있을 기대감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가 지금 41,150원에서 2만원대까지 딱 50%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1차적인 상승을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었는데요. 자, 이평선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바로 기관에 대한 포인트였거든요. 하지만 기관의 포인트 자체가 지금 고가권역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저가권역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눈속임 패턴을 이기고 이런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자리에서는 맥점 자리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홀딩으로 우리가 좀 더 현대로템 가져가시는 전략이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매도할까요? 4756님입니다. 네, 의견이요. 네, 일치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계속 밀립니다. 대한항공과는 최근의 추세가 조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계속 빠지는, 계속 밀려 내려가는 요 아시아나항공 매수를 이거를 어떻게 좀 5,000원대에 매수하셨는데 수급상도 보자면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좀 수급이 돌아오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매수하신 구간이 언제시냐? 5,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전을 보자면
올 초시겠죠. 자, 지키셔야 될 라인 깨고 내려갔을 때 뺐어야 될 라인 자체는 4,800원 라인이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 포인트 이탈할 경우 이때는 6월 이때는 어찌됐든 간에 손절하셨어야 됐어요. 사실은. 근데 못하셨고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아요. 보면 너무 심하게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오늘 잠정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잡히는 건 없는데요. 수급상을 봤을 때는 너무 안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가 하락에 대해서 영업이익 개선 부분이 있지만 일단 3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일단 좀 뺀 다음에 다시 조금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조금 종목에 대해서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유지하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성을 잡기에도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매도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또 올라가준다 그때 다시 재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진원생명과학 매도할 거입니다. 6989님인데요. 네, 5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지금 하한가인데요. 이성경 도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왜 하한가를 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어제는 거래 정지였고 오늘 이렇게 점 하한가를 갔던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완치가 됐다는 뉴스였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진원생명과학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오른 이유는 에볼라 관련주로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진원생명과학이 에볼라 관련주 치료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엮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점 하한가를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팔 수 있습니까, 시청자님? 아니,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기업에 대해서 올라갈 때는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 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뉴스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은 또다시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못 팔잖아요. 그럼 내일 또다시 점 한가 가면요. 또 못 팔아요. 그냥 또다시 점 한가 가면요. 근데 본전이죠. 그냥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런 종목 사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차라리 이익을 조금 보시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열이라고 이제 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증거금은 100%입니다. 맞죠?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고 단기 과열 종목입니다. 자,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잡주들에게 꾸준한 경고를 날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한 번에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이런 종목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 오르고 내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할 바에는 요행을 바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오르는 게 또다시 뉴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오르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근거 자체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에볼라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에볼라 관련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제 말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좀 더 건전하고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원생명과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한가인데요. 좀 화이팅 하시고요. 자,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유니 테스트요. 자, 유니 테스트 요즘 정말 잘 가는데 매수가 얼마세요? 3,020원에 30%입니다. 3,020원에 30%. 예. 자,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아이, 자꾸 어저께도 내리고 오늘 또 내리네요.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예. 그럼 9월 말이나 뭐 10월 이때 바닥에 잡으신 건가요? 예, 그때 좀. 완전 바닥에서 잡으셨네요, 그러면? 자, 근데 얼마나 가야 되고 언제쯤 팔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선생님. 예. 전 이렇게 봐요. 이제 지금부터 개인적인 욕심의 문제예요. 네.
진짜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예. 실적이 정말 좋아져요. 네. 근데 현에 오늘 전화 주신 걸 봤을 때 일단 좀 불안하시단 말이죠. 어제 빠지고 오늘 또 밀리니까. 예, 예. 그러면 그냥 파시면 되지 않을까요? 팔아보래요? 올라가든지 말든지 간에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렇죠? 예. 아 진짜로 선생님 이거는 예. 농담삼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주식해가지고 제가 어떤 마인드냐, 고객들 스트레스 주지 말자가 제 마인드인데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그래도 좀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먹을 때 먹더라도. 근데 더 먹어야 되는데 불안하시죠? 자, 아니, 근데 이제. 올해 예.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 예. 자, 올해 하반기 때 실적이 정말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요, 네. 작년은 적자였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적이 순이익이 한 8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계산해 볼 때 PER 오늘 주가 오늘 좀 떨어져서 보더라도 약 10배 수준이에요. PER. 자,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싸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네. 맞죠? 이게요. 올 하반기 때 한 7, 8월부터 해서 많이 올랐던 게 하반기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주들로서 이쪽 시선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라면 충분하게 이제는 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100억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나와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만족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아, 그럼 팔아볼까요? 그거는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지만 아니, 제 의견은 전문가님 만족감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네, 제 의견은 여기는 방송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제 의견은 이쯤에서 만족해 보시면 어떨까? 적당히 어느 정도 펀드멘탈에 도달한 상태예요. 예, 참고로 아셨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남 멘토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닛 테스트 들고 계신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유닛 테스트 들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더 들고 가세요. 뭐 이런 들고 종목 와요. 잡기가 힘듭니다, 사실. 안 그래요? 쉽게 잡을 것 같으면 팔죠. 예, 잡기 힘들잖아요, 사실. 예. 수익도 얼마나 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더 들고 가세요. 5,000원까지 들고 가십시오. 5천원까지요? 예. 정보점 다시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런데 보내주세요. 그 뭐 뉴스에 보니까요. 예. 뭐 DDR 뭐 포가 뭐 해갖고 한다고 그러고 속도 빠른 거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런 거 나오고. 뭐 뉴스 보고 매매해서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못 벌고요. 예. 제가 볼 때는 5,000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업황 자체가 지금 죽은 업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살아있는 업황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라가는데 실적 좋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사실. 지금 좀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 영향이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좀 봐드릴까요? 네, 신한지주요. 신한지주 매수가는 얼마실까요? 51,7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얼마 되세요? 10%요. 10%? 예. 자, 아직 처음 해가지고 산 건데. 그렇구나. 자, 이 종목을 우리 이상남 멘토님께서 조금 찬찬히 조금 봐주시도록 할게요. 예. 신한지주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 신한지주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요?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지금? 지금 현재는 46,400원이고요. 예. 제가 할 때는 51,700원이었어요. 지금 매수를 51,700원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높은 가격대 하셨네요. 예, 그때 뭐, 자. 금융이 잘 된다, 뭐, 막, 그럴 네. 때 처음 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뉴스 보고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제가 처음 좋은 해봐. 뉴스 나온다고 그 기업이 좋을 것 같으면 벌써 올랐겠죠. 예. 그냥 뉴스 보고 사시면 안 돼요. 네네. 뉴스 보고 사시면 안 되고, 예.
자, 결국은 고점에 물리셨습니다. 맞죠? 그럼 예. 지금부터는 이제 저점 자리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예요. 맞죠? 그 포인트로 접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업황 자체는 꺾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행주는 천천히 움직여요. 지루하게 움직입니다. 예. 예. 대신 그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리면 네. 자, 44,000원, 45,000원 사이에 이 포인트 나오는데요. 예. 자, 요 포인트 밑으로는 가격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네. 요 가격대 보시고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추세요. 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예. 지금 어머니 51,000원에 들고 계시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45,000원 빠졌다고 오른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오르는 거 기분은 좋은데 본전돼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서 좀 더 물타기를 하세요. 어차피 비중 10%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비중 20%를 더 실으세요. 아, 예, 예. 절반 정도 30%를 맞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 포트의 70%를 좀 더 공격적인 종목으로, 요거는 수비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들어가십시오. 아, 네. 예. 그러면 4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더 네. 사가서. 네, 그때 아.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하시고 목표가는 예. 이렇게 되면 밑에서 사게 되면 상단에서 다시 한번 52,000원 이상에서 파질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게 아, 되더라도 시세 차익은 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용을 해보셔요, 어머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요즘에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 두 분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아침마다 보면 얼굴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거는 제가 저녁에 야식을 먹고 자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즐겁게 매매하세요, 어머니.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전화인가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저기. 고객님,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야.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네, 그 매수가 얼마세요? 그 조건은 7,900원이야. 79,000원. 7,900원.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세요? 예, 맞아요. 79,000원. 10년 전에 매수했어요. 10년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 우리 어머님 지독하시네요. 그죠? 아이고, 아니, 자, 이게 네. 최고로 저거 28만원까지 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쵸? 작년인가? 어머님. 진짜. 예. 왜 이렇게 욕심을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수가에서 손실은 안 봤지만, 네. 최고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오늘 전화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이 지금 합병설이 그렇죠?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뭐, 그저께 그 정권에서 그 우편물이 오기를, 11월 네, 달까지 네. 신청을 해야 주주자들 반대를 하냐, 찬성하냐, 이래고 우리는 반대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반대하셔야 되죠. 네. 반대를 하는 주주자들한테는 네. 지금 65,000원에 대해서 매도를 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럴 때 그 65,0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또 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자, 어머니 근데 10년 가져가셨잖아요. 네. 10년 가져가셨는데 제가 볼 때 몇 년을 더 가져가시면 괜찮으실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합병이 된 이후부터 해서요. 예. 회사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보는 시선들에 의해서는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은 반대를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찬성을 하셔가지고 합병을 한 다음에 회사가 더 실적이 좋아지고 나중에 10만원 다시 20만원 가는 걸 보셔야죠, 어머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님은 단타 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이 왜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그쵸? 네.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 여론에 휩쓸, 여론은 항상 되게 짧게 움직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특히 주식시장의 여론은요, 거의 초단위로 움직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잘하고 참고 계셨는데, 기회를 한번 놓치셨는데요. 예.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이거 300배였는데,
네? 30배인가? 30배였는데. 아, 그렇구나. 자, 앞으로 어머니 한 3, 4년만 더 가져가세요. 예. 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어머니 합병된 이후에 예. 3, 4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럴듯은 해요. 그럴듯은 한데. 네.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네. 뭐 진짜 무한정 장기인데 우리 애기 아빠가 자꾸만 불안해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집에서 주식은 한 명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머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아시겠죠? 예. 네. 예. 제가 볼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주식을 잘합니다. 아유,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 팔지 마시고요. 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할까요? 6226님 주셨는데요. 자, 둘 다 의견 5입니다. 자, 이상래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가격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 지금 가격이나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권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부터 7월 달입니까?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죠. 어떤 법이냐면 만 7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해 주겠다. 2개까지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70세, 그리고 내후년 2016년에는 65세까지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국내 시장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인 여건으로밖에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내 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 비싼 부분 자체를 이 국가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중국 시장에서 법인으로 통해 매출액을 내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적으로 진출했던 게 아니고 이 후년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지금부터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밖에 표현 안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하단 권역에서부터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 돌파할 수밖에 없던 형상이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맞고 빠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빠지는 부분은 인위적인 하락 권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수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가격을 42,000원에 사든지 아니 41,000원에 사든지 그거는 큰 시세로 본다면 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차트점의 맥점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찾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가장 좋은 가격대는 하단에 36,000원대입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는 안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단 권역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빠질 때마다 비중을 좀 더 채워 가시는 전략으로 종목을 좀 더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나입니다. 매수할까요? 8056님인데요. 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저는 의견은 X 의견을 조금 좀 드렸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좀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뭐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히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전고점 포인트 자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수급 포인트에서 사실 이 종목은 크게 메리트 자체는 사실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전혀 뭐 들어오거나 하진 않아요. 단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을 체크해 보자면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4년째 적자 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순이익 부분이 좀 적자 폭이 크고요. 영업이익 적자 폭이 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매수 의견을 못 드리는 겁니다. 뭐 추세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승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고점 포인트를 이번에 한 번 더 뚫는다면은 거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고민. 그래서 굳이 약간 조금은 위험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안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볼 거고요. 자, 이상래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예, 코리아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리아나 어제도 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오늘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조금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부분 4,000원대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요, 그래서 뭐 3,400원 정도로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더 긍정적인 여건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포피아네요. 자, 매수할까요? 8501입니다. 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많이 밀렸습니다.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가 포인트도 바닥에서 다시 잘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와주고 있어요. 자, 수급 포인트도 같이 보자면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양호한 수급, 이 정도면 좀 한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만도 될 법한 정도, 좀 간보기 차원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실적 포인트도 살펴보자면 꾸준하게 좀 상승 가운데서 올해 그래도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분위기 자체가,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년 만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은 분위기 자체가 바뀔 때가 됐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 대신에 조금 너무 높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건 15,000원 일자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에 돌파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한 번 더 봐도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가격은 15,000원까지가 고점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미디어플렉스 매도할까요? 9963님입니다. 자, 저희들 의견은요, 네, 이 종목, 네, 이성근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미디어플렉스인데요. 미디어플렉스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 어땠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자리 자체에서는 시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가격대가 적정 가격대 구간을 거쳤는지 매수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조금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짧게 보실 종목 아니고요. 길게 보시면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가격권역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가격권역 한번 보시면 이 3,960원, 3,950원짜리 하단 자리가 이 자리가 조금 보이는데, 자, 이 자리 자체를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다시 한번 삼으세요. 현재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자체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크게 조금 잡고 대응을 조금 하자고요.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단 자리를 찍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기 때문에 하단 권역은 정확하게 지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계시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4,600원을 잡으시고, 보유를 하지 않고 매수에 대한 대기 세력이시라면 하단 가격대 3,900원 선, 그 자리를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매도할까요? 5313님입니다. 의견은요, 네, X입니다. 자, 일진전기 뭐하는 회사입니까? 예전에 JS 전선 뭐 납품비리 받았을 때 그에 따라서 수혜가를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었죠. 자, 요즘에 이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뭐 다 관련해서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또 그 전력선 납품 받았을 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현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나 이쪽 관련 전력선 관련주들은 상승을 한번 줄 수도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나 내년부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지수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해 보시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 근처에서는 한 번 더 상담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꼭 홀딩하시고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뭐 시장이 다시 조금씩 회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